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16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다미 국소담입니다. 네. 우리 다미님과 함께하는 4학기도 이제 이번 시간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안 남았고요. 네. 정신여고 시즌3도 3편밖에 안 남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4는 계획이 없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신여고는 굉장히 후원이 있을 때만 제작이 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듣고 계신 후원자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은근히 꾸준히 이어오긴 했어요. 오래 다미쌤도 했어요. 네. 네. 벌써 여러 번 뵈고 좋네요. 그래도. 네. 뭐 시즌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다미 선생님 저 병원인 이름이 나옵니다. 객부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면 있고요.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됐죠? 연세 소담? 네, 연세 소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즌 1, 시즌 2, 시즌 3 다 한 번씩 출연해 주신 우리 다미 선생님 미리 지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안 정해졌나요? 그러네요. 네, 닉네임이 없는데 제가 생각한 건 좀 발음은 어렵지만 입국닷 어떤지. 입국닷 네. 님의 아내분인데요. 그렇죠. 어떡하지?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읽어볼게요. 입국닷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 된 30대 여자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혼자 입을 꾹 닫아버리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에도 이러한 성향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진작 눈치를 채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지금처럼 싸우고 나면 아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갈등 상황이 생겨서 제가 서운한 걸 이야기해도 제 요구사항은 무시하는 편이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덮어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저를 붙잡아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딱히 서운한 걸 표현 안 하고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 때문에 그냥 무던한 성향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회피형이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갈등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를 싫어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나아지거나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래요. 남편은 저와 싸우고 나면 그때부터 입을 꾹 닫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답답해서 며칠 못 가서 먼저 말을 걸고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한 달도 넘게 말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소리치거나 폭력적인 게 아니니 그나마 나은 거다 하면서 자기 위안을 했는데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너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웃긴 건 이렇게 지내다가도 제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그때 싸울 때 그 말,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였는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거의 2달 가까이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과연 언제까지 말없이 살 수 있나 싶어 두고 보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직 아이는 없는데 그냥 이혼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생기면 뭐라도 좀 나아질까요? 실제로 정신과에서는 의학적으로 회피형 인간에 대한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어우, 답답하시겠다. 2달이라니요. 지금 근데 결혼한 지 4년이 되신 건데 4년 내내 이러신 건 거죠? 성향이 연애 때도 좀 보이셨대요. 근데 그때는 네. 이제 또 심하다고 생각 못 하셨던 거고. 아니 근데 2달 동안 말 안 하면 그게 제일 나빠 이거. 너무 답답하고. 아니 맞아요. 뭘 말을 해야 서운한 게 뭔지도 알고 잘못한 게 뭔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해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요새 남편이 자기 전 이게 누워서 제가 자꾸 말을 걸거든요. 자려고 하면 근데 있잖아 말니까 엊그젠가 언제 너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네가 자꾸 말을 해서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말을 좀 적게 할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말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저를 반반 섞어드릴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말을 늘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답답하지 않아요? 참 나쁜 뭐 버릇 그쵸. 습관인데 네. 이 아내분이 훨씬 너그럽고 훌륭하신 분이라서 이럴 때마다 아유, 제가 또 저러는구나라고 하고 그냥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화해하려고 하면은 또 바로 그럼 그냥 또 이제 바로 말문이 터지잖아요.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서 아내분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매번 그러려니까 짜증 나는 거지 아내분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회피형 인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회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진단? 뭐 많이 분류? 분류가 좋네요. 그런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보통 회피형 인격장애 하면은 사실 사회적 관계를 막 다 회피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뭐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서 어떤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거기에 언급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또 두 분 관계에서 연애 때 뭐 한번 헤어지려고 했을 때 또 엄청 붙잡은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엄청 붙잡아서 결국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애착 유형 중에요. 네. 회피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회피형 앞에 붙은 말이 생략된 말이 불안 회피형이에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거절당하는 게 불안할 수도 있고 갈등이 불안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감정이 올라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속으로는 사실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그래요? 근데 이렇게 2달 가까이 그러니까 말 2달이 안 해요? 편안하진 않으신 거죠. 그 자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그렇죠. 이러고 계신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내분이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쫓아가면 도망가요. 어떻게 너무 어렵다. 근데 그럼 지금 네. 2달 동안 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네. 그럼 이거는 쫓아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러면 또 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또 오지도 않아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입을 여는데 네. 보통 쫓아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잔소리든 왜 말 안 해?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막 이런 표면적인 네네네. 것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경도 아세요? 경도? 경도? 애들이 하는 경찰과 도둑 게임. 경도요? 네, 경찰과 도둑 게임.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에서 쫓아가서 잡는 그거. 건데. 난 또 네. 내가 모르는 마피아 게임 같은 건가 했네. 아닙니다. 그냥 네. 쫓아가서 잡는 아. 건데 경찰이 있고 이제 도둑이 네네. 있는 거죠. 그럼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면은 영원히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 네. 참 답답하네요. 일단 그 갈등 상황이 왜 어떤 이유로 빚어졌느냐에 따라서 혹시 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약간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게 뭐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약간 뭐 취향이 안 맞는다거나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 뭔가 말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뭘 까먹는다거나 뭐 하여튼 좀 누군가의 책임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적어도 남편 생각에는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네. 아무 때나 사실은 지가 잘못해놓고 또 그냥 뭔가 수틀리면은 이렇게 되는 무조건 건지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남편은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이 똥 자존심인데 똥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도 그냥 미안하단 말로 그냥 상황을 종료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와이프분이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들어주셨다고 또 무시하는 편이었다 요구사항은.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편안하게 꺼내놓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거를 소통해가지고 해소하고 하는 거가 익숙치 않은 분이에요, 이 남편은. 그러니까 그냥 입 닫고 그냥 계시는 네. 거군요. 계시는 건데, 가장 이상적으로는요. 네. 아까 경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쫓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네. 또 코어의 다른 감정은 내 마음도 좀 알아줘. 뭐 내 얘기도 좀 들어줘 하는 것들 그런 1차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유가 잘 되면 더 이상 쫓기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무너진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남편분 연애 기간 포함해가지고 결혼 4년 되도록 사실 이런 패턴을 계속 고착화시키면 좀 두 분의 부부관계 유지하기가 사실 계속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요. 하여튼 만약에 사연을 들으신다면 두 분이 같이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1차 감정을 잘 공유하고 더 이상 이런 패턴 입 닫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패턴을 조금 이 기간도 줄이고 방법도 보완하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1차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1차 감정이요? 네. 난해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무슨 잘잘못을 떠나서요. 네. 아니 같이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나의 아까 써니님이 잠자리에서 막 그 있잖아 뭐 얘기하듯이 그런 일상 얘기도 하고 네네네. 많이 의논을 하고 싶으신 그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위로도 하고 공감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남편분도 그런 마음이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불편한 상황에 갈등이 생기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받아주지 못하시는 걸 같거든요. 근데 나도 사실은 그런 마음 같이 공유도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방법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게 사실 1차 감정일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얘기를 터놓고 해보시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는 게 답일까요? 이런 표현까지 쓰셨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계속 이게 더 쌓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결과가 나빠질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며칠 말하다가 또 이게 한 예를 들어서 2달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달 내내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나쁜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면 다음번에 더 쉽게 새로운 갈등 상황이 또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또 있나요? 한참 동안 말 안 그쵸. 하고.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털지 못하고 그냥 덮어둔 거죠. 그렇죠. 켜켜이 쌓이는 거죠. 막 지층처럼. 실제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 안 하고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 있는 쌓여있는 거죠. 거지. 계속 서로. 그렇구나. 그럼 두 분은 일단은 다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부터 좀 시작을 해보셔야겠네요.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말 안 하는 이 갈등 상황은 뭐 어떻게든 언젠가 해소가 된다고 치고 막 이번에 한 번 더 그냥 아내가 좀 져주고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해결됐다고 치고 평화 시기에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꺼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뭐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부부가 말을 오랫동안 뭐 사이 안 좋을 때 안 하는 거가 최악이라고 하던데 우린 좀 너무 그런 것 같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좀 룰을 정하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가령 뭐 48시간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말을 하는 걸로 뭐 하자든지 뭐 좀
뭐라도 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는 너무 좀 그쵸. 좀 네. 서로 힘들지 않냐. 우리 좀 고쳐보자라고 좀 화두를 꺼내보는 건 어때요? 네. 두 분이 해보시고요.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제3자를 두고 저희 같은 사람 네, 상담 네, 해서 받아보는 그렇게 거죠. 대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가 이렇게 없는 건 사실 부부간의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생기면 좀 나아질까요 하셨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나아질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랑 아빠가 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애기랑 원래 아이랑 부모님이랑 되게 엄청 유치하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 조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대화도 안 하는데 네, 뭐 선행. 아이가 생기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생기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네. 좀 사이가 그쵸, 좋아야 그쵸. 생기는 거지. 친밀한 부부가 기본이고 그 안에서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지. 부부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너무 힘들 텐데요. 2달 가까이 아니 그 같이 밥도 안 드시나? 아주 기본적인 대화도 아예 안 나누시면은 근데 뭐 서로 맞벌이 하시고 이러면 사실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두고 보는 중이라고 했는데 뭐 남편도 똑같은 걸 해요. 응? 나도 오기가 생겨서 언제까지 화해의 제스처를 안 취하고 저러고 있나 보자. 그리고 서로 둘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부 상담 이런 거 좀 해볼까요? 진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1차 감정 공유하는 게 말이 쉽지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사실 좀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둘 간에는 이런 패턴이 좀 굳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갈등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근데 남편분은 어쩜 이럴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뭐 비판하거나 뭐 거절하거나 이런 게 몹시 두려우신 분일 수 있는데 사실 아내분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얘기 좀 해. 네. 우리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풀자. 뭐 이런 건데 남편은 그거를 이제 본인의 혹시 뭐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예 도망가시는. 그렇구나. 네. 너무 부부관계 많으실 안 것 좋아요. 같아요. 부부관계. 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막 지지고 볶고 막 자주 싸우고 그러는 게 낫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예 대화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2달 동안 이러고 계시는 게. 하여튼 남편도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죠. 둘 다 서로 너무 힘드니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디다가 뭐 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좀 가서 전문가 만나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그런 거라도 좀 해보자. 우리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앞으로도 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맞아요. 되는데 뭔가 우리 조금 코드를 좀 맞춰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결혼을 하시게 될 때까지 분명히 두 분이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신여고 시즌3 4학기 16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7교시에 돌아오겠습니다.